안녕하세요. 준학입니다. 요즘에 장세가 안 좋아서 그런지, 안 보여요. 할 만한 게 이제 안 보입니다. 이럴 때는 쉬는 것도 좋습니다. 그 주식을 뭐 반드시 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. 이런 마인드가 사실 좋지 않거든요, 별로. 그러니까 장이 안 좋고, 뭐 할 만한 게 안 보일 때는 그냥 쉬면서 이렇게 장세 흘러가는 거나 보면서 그냥 투자금을 그냥 지키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. 마음을 급하게 먹을수록 이 주식은 안 좋거든요. 반드시 내가 오늘 수익을 내야지 뭐 이런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요즘 같은 이렇게 뭐 저는 오늘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일단 그래서 오늘도 안 했고, 그러니까 어제죠, 어제도 뭐 종가 베팅 하지도 않았고 오늘도 하지도 않았습니다. 뭐 회사 일이 좀 바쁜 것도 있었지만 뭐 딱히 뭐 보이지가 않아요, 절로 제 눈에는. 그래서 안 했는데 음, 그 마음을 느긋하게 먹어야 돼요, 주식은. 제가 항상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? 직장인이 이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좋습니다. 마인드를 느긋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뭐 굳이 오늘 반드시 주식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월급 나오잖아요. 생활비 나온단 말이죠. 그래서 이렇게 내 눈에 잘 안 보이고 회사 일 바쁠 때는 그냥 뭐 쉬는 거죠. 그게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로소득에 사실 가깝거든요. 그 부동산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저평가된 걸 잘 매수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.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하는 이상 부동산은 이제 제한된 그 자원을 가지고 싸우는 게임이고, 주식은 제한된 자원이 아니고 실제로는 새로운 신규 회사나 이런 게 시장에 진입을 한단 말이죠. 그래서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완전히 상장 폐지가 되거나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이게 유한한 자원이 유한한 자원이 아니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자원이라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. 이 회사란 거는 새로운 회사가 생기고 또 기존에 있던 회사가 없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죠. 먼 미래로 가면. 그래서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사실 난이도가 쉽다고 이제 볼 수 있죠.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직장인이나 이런 재테크로 돈을 불린 사람들은 주식보다는 거의 대부분 부동산으로 불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. 어, 부동산은 또 한 가지, 내가 이제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에 굳이 가격이 안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살면서 그 삶의 가치를 증진시키는,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하는 그 자체로도 사실 가치를 내가 얻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. 세를 살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뭐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살면은 사실 마음이 안정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주인이 2년 뒤에도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가서 다른 집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. 그 자체로 굉장히 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좋은 위치에 뭐 잘 잡아 놓으면 부동산을 평생 안정된 어떤 생활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사실 상당히 가치를 많이 누리고 있다.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가격이 뭐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설사 자기가 그만큼 안정된 생활을 누렸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게다가 저평가된 걸 잘 잡으면은 언젠가 미래에 언젠가는 뭐 당장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10년 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언젠가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사실 볼 수 있죠. 근데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 사실 불로소득이 아니에요, 전혀. 주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단타매매의 가장 큰 이제 단점 중에 하나는 이 단타매매는 사실 노동입니다, 노동. 제가 이제 그게 유일한 불만이에요. 사실 일하기 싫잖아요, 솔직히. 일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쉽게 이제 벌고 싶은 거예요, 돈을.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? 날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, 원래. 뭐든지 전 날로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. 날로 먹는 게 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, 사실. 날로 먹으면 좋죠, 뭐. 힘 하나 안 들이고 뭐 돈을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 주식을 이렇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 노동이에요, 사실. 왜냐면은 제가 보십시오. 제가 맨날 이 가치평가 하지 않습니까? 가치평가. 이거 맨날 한단 말이에요.
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항상 이 짓을 해야 한다는 거죠. 아, 힘들어요. 엄청 귀찮아, 이거 하기가. 그리고 심지어는 살 때도 그렇게 계속 가치 평가를 해야 되지만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. 계속 가치 평가하면서 이게 좀 고평가됐거나 이러면 빨리 팔아야 된단 말이죠, 또. 그래서 계속된 노동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. 제가 그 주식을 큰 돈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. 주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돈이 작든 투자금이 작든 크든 항상 이 똑같은 이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. 돈이 작다고 하더라도 뭐 대충 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? 돈이 작아도 똑같이 가치 평가하고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생각하고. 근데 돈이 커도 똑같은 행위를 한단 말이죠. 그러면은 이왕 하는 거 어차피 똑같이 노동할 거 크게 해야 그 의미가 있거든요, 나름. 그래서 그냥 크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, 사실. 주식은 큰 돈으로, 단타는 특히 큰 돈으로 이제 하는 게 맞는 거예요. 왜? 똑같은 노력을 기울이면 이왕이면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서 아웃풋이 나오는데 돈 액수만 늘리면 아웃풋이 크게 나오니까 노동 자체는 똑같단 말이죠. 들어가는 어떤 노력 자체는. 그래서 주식을 큰 돈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단타 매매 한해서입니다. 최대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이 때려 넣는 게 진짜 좋습니다. 왜냐면 어차피 힘들어요. 노동이니까 이거는. 근데 이제 생각이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되고 발전이 되면 전개가 되면 이 노동을 좀 안 할 수 없을까? 좀 날로 먹을 수 없을까? 이런 생각이 자꾸 빠지게 됩니다. 왜냐면은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규칙에 따라서 내가 계속 가치평가 똑같은 일만 계속 하잖아요.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인데 노동 중에서도 뭐 생산적인 또는 창의적인 이런 노동이 아니라 완전 이거는 노가다예요. 노가다.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맨날 가치평가하는 거 똑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. 노가다란 말이죠. 근데 이걸 좀 날로 먹을 수 없을까 맨날 이런 고민을 저는 합니다. 너무 이제 귀찮고 막 힘들단 말이죠. 좀 이게.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는 저도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시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잖아요. 규칙. 그 규칙에 따라서 제가 그 노가다를 띄고 있다는 거죠. 다만 그 규칙이 있을 뿐이고 그 규칙대로만 제가 노가다를 계속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규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로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룰을 기반으로 정해진 룰을 기반으로 내가 그 룰대로만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이 전개되고 나면 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룰을 내가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또는 기계가 한다든지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전개가 될 수 있잖아요. 누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.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노동이니까 똑같은 룰 안에서 움직이는 노동이니까 이거를 내가 하지 말고 컴퓨터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. 얼마나 좋아요. 그럼 날로 먹는 거잖아요. 완전 이제 그냥 내가 노동을 안 하고 불로소득으로 계속 창출하겠다. 이거를 제가 바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러면 아예 주식 못 하잖아요. 직장 다니면서. 그런데 집에 있는 컴퓨터가 대신 이걸 계속해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? 제 입장에서는. 집에 와보면 뭐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이렇게 벌어져 있고 돈이 얼마나 좋아요. 날로 먹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하고 싶다는 거죠. 이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. 연구라기보다는 이제 생각을 좀 했고 좀 알아봤어요.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, 그러니까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한, 그러니까 시도를 한번 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? 이게 힘드니까 귀찮아요. 이제 막 하는 거 맨날 귀찮아요. 가치 평가하는 것도.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했고 그걸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건데 우리가 이 증권사를 이용하잖아요. 근데 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그 시스템 트레이딩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 API들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. 어디 갔냐? 요거.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키움증권 사이트입니다.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면 여기 보면 트레이딩 채널이라고 있잖아요. 여기 보면 오픈 API라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요 API란 뜻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. 그러니까 요거가 뭔 소리냐면
쉽게 생각해서 내가 이 키움증권에 있는 트레이딩 채널에 대한 이 기능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로직으로 사용하겠다. 그에 대한 기능을 여기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겠다라는, 오픈되어 있다는 게 말 그대로 제공하겠다는 소리거든요.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, 얘가.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면 얼마나 좋을까, 이제 이런 생각까지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.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